네. 이번 주는 1기 5주차 스터디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중에 물음일은 재결 신청을 청구를 했는데 재결 신청 거부를 한 경우에 이제 거부 처분이랑 부작위로 나눠서 그 피순조의 불복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먼저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법적 성질을 밝히고 그 법적 성질에 따라서 불복 방법을 제시해주는 논리로 써보았습니다. 먼저 물음 1에 대해서 논점의 정리 대신에 분량이 없어서 그냥 바로 토지보상법 30조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부랑 부작위의 법적 성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논리를 써줬는데요. 먼저 그 처분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판례가 제시한 요건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라는 판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안의 포석도 옆에다 해줬는데 이제 갑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재결 신청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해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작게 포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복 방법에 대한 판례를 검토할 때 이제 종전 판례랑 최근 판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해줬어요. 먼저 종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라고 제시된 게 종전 판례였고, 최근 판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재결 자체가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권만 존재를 해서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반 화기 소송을 다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약간 법익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일반 행정소송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판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 포석을 했을 때 먼저 그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수용 재결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제 갑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재결 신청 청구는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는 갑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라고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법규상 신청권에 대한 포석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거부나 부작위는 처분이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작위 위반 화기 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 문제 강 박사님은 제 기억으로 아예 거부가 처분되기 위한 요건 안 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답안에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거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처분에 대한 정의 써주신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청권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일부러 양 많아서 줄이신 거죠? 네. 근데 이 양 쓰는 건데 사안 포섭하려면은 그래도 3가지 써야 되지 않아요? 저도 공관님 다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이건 지금 요건을 포섭하다 말아서 약간 다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 되게 좋죠. 그쵸? 이어 쓸 거면은 안 쓰면 통으로 안 쓴 것보다 낫나요? 저는 무조건 이건 써야 된다. 공관님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수용 재결 청구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거는 3가지 요건 쓰고 그거에 대해서 포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저도 100점 이거 분량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100점이 조금 넘더라도 쓰는 게 낫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뺄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시험장에 써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분량 넣으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한데 이거는 사실 뻔히 아는 거라 외워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10점짜리 2페이지 반 써도 시간 나와요. 그래요? 네, 써봤는데 한 20페이지까지는 크게 무리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이 문제 풀 때 2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사안의 해결에서 저도 사안의 해결이 뭔가 약간 말을 논리가 것 같아서 논리가 약간 그 앞에 쓴 내용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수용 재결이 실행되지 않으면 뭐 1억 받을 수 없어서 그런가 처분이다. 근데 이거 앞에서 한 내용이랑 약간 뭔가 논리가 없이 생뚱맞게 나온 말이라 네. 아니면 차라리 재결 신청 청구 처분을 그냥 의의에서 한 줄로 처리를 해버리고 뒤에서 빼면은 공권신 얘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권신을 쓰고 그래서 이게 공권력의 행사다. 그리고 권리의무에 영향 미친다. 그래서 처분이다. 그래서 처분이고 그래서 처분이니까 판례 입장에 맞춰서 이거를 그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사안 해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앞에 공권신을 쓴 만큼을 좀 사안 해결에도 조금 간단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 마지막 의견인데 그 문제가 거부한 경우랑 부작위한 경우에 대한 방법을 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나눠서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거부의 경우는 뭐 부작위의 경우는 어차피 분량 비슷한데 요즘 약간 문제 스타일이 뭐한 경우 각각 써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낫지 않나. 그러면 사안 해결 앞에서 부작위까지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 오버되잖아요. 그렇죠? 저라면은 그러니까 그 사안 해결에 가해 있는 그 처분이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미 앞에서 법규 성질에서 굳이 얘기했으니까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여기서 뭐 그냥 동그라미 1에서 뭐 거부의 경우에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뭐 동그라미 2 해가지고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와 확인 소송으로 하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앞에서 대신에 이제 처분이라고 확실히 해놓으면은 굳이 그래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 그거는 못했어요.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분량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앞에서 부작위 굳이 안 써도 그죠? 사안 해결에서만 그렇게 한 거. 네 맞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는 이게 그 농업손실 보상에 대한 일반론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소득 상한을 정한 칙 48조 제2항 단서 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 위반, 위임법 한계 이탈한 것인지 이제 검토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배점이 15점인데 그 농업손실보상의 일반론을 어디까지 써야 될지가 조금 좀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 조절을 못하겠어서 어느 거를 넣고 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상위 같이 말하고 싶어서 좀 저 같은 가져왔거든요. 경우는 이거 자체가 공익사업 그 농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결 자체를 거치지 않고 농업손실 보상 청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려면 농업손실 보상 의의랑 저는 이거 농업손실 보상의 법적 성질 판례 있어요. 네네. 공법상 청구권 판례 그거 하나만 썼었어요. 그렇게만 썼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농업손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네. 그 소득의 상한을 정한 게 헌법상 위반되는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게 포인트라서 농업손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법적 성질 정도 의의랑 법적 성질 뭐 필요하면 좀 더 배점이 있으면 요건 정도까지 쓰면은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건 너무 일반론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각자 사실은 판단이 다 있는데 저는 일반론이면은 작은 거면 의료권 법적 성질까지는 저는 무조건 쓰거든요. 그 세 개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보상 대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인정인을 사업인정 고시 등 이유랑 농민이 아닌 자 이거 있잖아요.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보상 대상이나 방법은 굳이 싶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보상 대상?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려고 가져왔냐면 제가 이거를 썼을 때 저도 그 시영님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이게 논점이 농업손실 보상이 아니라 뒤쪽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뒤쪽 위주로 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농업손실 보상 일반론은 나섰다고 한 마이너스 3점인가 마이너스 4점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첫 해 시험 봤던 애 나왔던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험 기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2페이지 반 쓰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만큼 써줘요. 아 일반론이 시간 내에 다 썼어요. 네. 진짜요? 써줘요 이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3페이지 반 쓰시면 2페이지 반 아니었어요? 3페이지 이거 지금 그렇네. 3페이지 반은 좀 많다. 네. 제가 15점이었는데 이거
아니야, 15점이었는데 3페이지 썼어요, 맞아요. 10점에 15점이면 10페이지 10점에 네. 1.6페이지. 이게 제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그 앞에 재결 신청 청구도 그때 아마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1번 문제만 9페이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네. 얘기를 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정작 일반론을 길게 쓰고 뒤에 걸 별로 안 뒤에 썼어요. 거 별로 안 쓰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판례가 좋죠. 이게 판례가 중요한 건데. 네, 맞아요. 그리고 비례 원칙 참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너무 디테일하게 적히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사회하는 거 정도는 네, 저도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읽고 다 쓰고 발견했어요. 이게 정답보식 원칙이랑 비례칙이랑 미미법 한계랑 진정성 이거 각각 포섭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뒤에서 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인적법이 네. 보존돼서 안 쓸 것 같아요. 그 의료권 법적 성질 쓴 다음에 판례가 이거 곧바로 신청 가능한, 그러니까 같은 판례에 곧바로, 그러니까 재결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할 수 있는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네네. 밑에 그 정당법, 그 사안을 정한 게 정당법 비례원칙 위반되느냐 하나 있고,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권 법적 성질에서 3개에다가 그 판례 2개 써주고, 결론 2개 딱 내면은 15점 몫차 깔끔해요. 7개 정도. 그 정도? 네. 농업순실 보장 3개 쓰고 옥차 네. 판례 2개 쓰고, 판례 헌법 재결 절차 곧바로 재결 전체주의 판례 하나 써야지. 그 다음에 그 헌법상 정당 손실보상 최대, 네. 네. 쓰고 그 다음에 결론 2개 쓰고. 결론 2개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양이 안 부족하면은, 양이 넘은 부족하면은 거 같은데? 상관없는데 양이 넘을 것 같으면 노점의 정리를 빼버리면 돼요. 굳이. 네. 이거, 네. 또 얘를 빼버려. 이거 빼면 3페이지로 딱 주는데 3페이지면은 15점에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쓰기에도 잘 아는 거면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빼면 괜찮아요. 설명이지. 설명이요? 너무 이미 난도지 다 있고 설명이요? 아니 그래도 농업순실 복습하려고. 복수해야 돼. 저희 네네 그냥 제가 책 농업순실 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난도질은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농업순실 보장 공부할게요. 네네 농어 손실보상 보겠습니다. 네. 파치된 기분이에요. 나 되게 못된 것 같아. 농어 손실보상의 의의랑 먼저 토지보상법 칙 4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서 농민에게 보상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이게 합리적 기대의 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손실 보상이면서 이제 생활을 종전 상태로 회복하는 관점에서 생활보상의 성격도 있습니다. 네, 보상 대상은 물적 범위랑 인적 범위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먼저 물적 범위 보상은 이제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칙 48조 3항은 이제 제외 요건이 있는데 그 사업 인정 고시 등 이후 농지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농지 이용하거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경작하거나 이제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거나 보상 이후 사업 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허용하는 토지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범위의 보상은 이제 실제 경작자 보상이 원칙이고 이제 소유자랑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해당 공익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소유자가 해당 공익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협의 성립 시 그 내용대로 보상을 하고 협의 불성립하는 경우 2분의 1씩 배분을 하거나 실제 소득으로 이제 보상하는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씩 형식적으로 보상하는 거 빼고 나머지 실제 경작자인데 간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거주만 아니고 농민이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농민이야. 그거 빠져셨네요. 그러네요. 거주하는 농민. 네. 근데 이건 뭐 사실 법규에서 그렇게까지 뭐, 팔 필요가 있나? 그래요? 이거는 실무에서 파는 거고.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농업손실 보상에 대해 설명하시고 20점 이렇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요즘 트렌드가. 네. 뭐 알면 나쁠 건 없죠, 근데. 그리고 이제 농어 손실 보상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1항에서는 해달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명장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2항은 실제 소득이 증명된 경우는 이제 실제 소득의 2년분을 보상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기구 매각 손실에 간접 손실 보상 등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청구를 재결 절차를 생략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50조 등에 대한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고 이제 재결이 돼 불복이 있을 때에만 토지보상법 제83조, 85조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해결은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재결 전치주의 근거해서 이제 재결 절차 거친 다음에야 농업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걸 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판례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 영농보상은 장래 불확정적인 일시소득을 보상한다고 먼저 그 성격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 보상의 상정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비례 원칙, 정당 보상의 원칙, 위험 입법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하나 궁금했던 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적정 보상의 상정 방법 이거의 의미가 그거 의미요? 그냥 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요. 그냥 큰 문제 없다 그냥 이런 표현.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2년치 넘게 보상이 되면은 사기쳐가지고 받는 사람 많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2년치까지만 해준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상한이 아마 2년치 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두 배. 네, 두 배. 아니 생산량은 2배까지 판매액은 전부 다 인정인데 이게. 생산량 2배. 근데 사실 같은 토지에서 평균보다 2배 이상 수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닌가? 다 조작하는.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그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스마트팜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력을 이용한 농작물만 해당인데 그 2배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소득은 다 인정해주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적당한 수준. 네. 사회 통념상. 물론 요즘은 뭐 층층이 쌓아가지고 뭐 100배로 한다고 하는데 강 박사님 말씀으로는 무슨 그거는 영업 손실은 고추? 풋고추랑 아니 오이였다. 보리랑 보리랑 겉보리랑 겉벌이랑 오이였나? 180배. 아, 180배요? 겉벌이랑 무슨 꽃이랑 180배였다고 했던 거. 그걸 180배로 청구를 했대요. 그래갖고 가면은 원래 비정이 없을 때. 있던 농작물 다 밀어놓고 막 장미만 무작위 심어놓고 막 이랬었대요. 그 나무도 비싼 나무도 있잖아요. 되게. 네. 아무튼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 상한을 만든 거라고 스토리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겉보리. 시험장에서도 저희가 겉보리 겉보리랑 뭐랑 180. 하죠? 다시는 안 까먹을 것 같아. 박사님 목소리 들리면 하시는데.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그 막 있어요. 그 특유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는 게 글씨 쓰다가 이게 지금 떠올리지 마 이러고. 저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네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 처음에 풀 때는 이게 질문에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 의의고 한계가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거 일반론도 썼었어요. 농업 손실을 의의도 안 쓰고 저도 3개 나눠가지고 소결에다가 아니 저는 아예 본문 내용에 그냥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 의의고 한계 이걸 3개를 다 썼거든요. 네네.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쓸 게 저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농업손실보상 일반론 3개 쓰고 그다음에 판례 2개 쓰고 결론 2개 쓰고 끝이니까 사실상 똑같아요 거의.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강 박사님은 이렇게 판례 중심으로 내는 거지만 네, 일단 내가 판례를 몰라. 네, 모르는 판례라고 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질문을 묻고 있는 게 대놓고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 의의고 한계 묻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농업손실은 아예 안 쓰고 이 일반론으로 채웠었거든요. 각각으로. 네, 그게 농업손실 논점이 아니고 네.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 의의고 한계를 묻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농업손실을 의의만 쓰고 이거 일반론 쓰고 그 다음에 판례 모르면 못 쓰니까 그냥 일반론 쓰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실제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요건 포섭해가지고 이래서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비례 원칙 위반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저도 그것도 맞을 저기서 수도 있겠는데. 농업을 일반로 위에 두 문단 쓰고서 네. 판례 하나 쓴 다음에 밑에 소결만 딱 해가지고 비례원칙 근데 저는 너무 대놓고 이 판을 알고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맞아. 전 볼 알고 때부터. 있으면 생각 안 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방어적으로 그냥 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쓰는 저 전해에 나왔던 문제가 그 자연림, 그 자연공원 지정이 개별적이냐. 아, 근데 그건 이거랑 좀 다르구나. 일반으로 쓸 게 많았으니까, 그거는. 근데 그 개별적 제한이냐, 일반적 제한이냐, 그거 나왔던 거, 그거 잘못 쓰고도 고득점에 따는 분들 많아요. 빨리 몰라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그건 일반으로 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개별적 계약 제한이 뭔지, 일반적 계약 제한이 뭔지,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이거 결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판례 결론도 알고,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도 다 쓰고, 농어손실 일반도 다 쓰고, 그러면 40점 불려줘. 그러니까 한 4페이지 남짓 쓰면은, 그러면은 아마 만점 주지 않을까요? 근데 우린 40점 불려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린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래봤자 수석이 70점인 시험인데 그러니까 15점 너무 뭔가 그러니까. 많아요. 20점도 아니고. 그렇게 써도 어느 정도 방어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그 진정소급이법도 되게 길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오. 근데 아마 이제 출제자 잘은 모르겠지만 출제자 노조가 그 세 개를 이제 디테일하게 쓰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썼던 사람보다는 낮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40% 이상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 그 정도. 이게 이 세 개가 나온 이유가 판례에 그 세 개가 서로를 연달아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판례를 모르면 이게 하나씩 논점인 것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저게 그냥 판례 문장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점점 문제가 진짜 판례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하고 있어요. 큰일이다. 좀 치사하긴 한데. 다 알 수 없잖아. 판례. 근데- 근데 방어하면 되니까. 근데 맞아요. 제가 2차 시험 2번 봤는데 모르는 판례 없었어요. 일반. 뭐가요? 아니 그거는 너무 아 너무 딴나라 판례가 보였거든요. 너무 진짜 네. 고통스러웠어. 1번에 1반. 네, 나눠서 기술하시면 나눠서. 그냥 그거 하자 생각으로 썼어요. 뭐 틀렸겠지 근데. 근데 회장님 그 모르는 판례가 없는 게 네. 그 강 박사님이 대부분 다 다뤄주시는 거예요. 네, 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3번. 네, 3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녀지 수용 청구에 대한 거부에 어떤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약간 1번이랑 좀 논리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에 대한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성질에 맞는 권리 구제 수단을 밝히는 방법으로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자녀지 수용 청구는 이제 토지보상법 7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판례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의 성립 요건, 구체적인 요건은 이제 령 3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 혹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기계 남는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등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제1에서 3호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잔여지 판단할 때는 위치 형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그다음에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저는 여기 부분을 쓰는 게 항상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박사님이 꼭 쓰라고 하셨죠. 네. 저도 지난주에 이거 안 썼다고 마이너스 1점도 하셨다고. 야, 1년 사이에 채점 기준이 또 바뀌었네 우리랑. 마이너스 1점 하시고 심지어 종래 목적 현저히 곤란한 경우 판례 썼거든요. 네네. 종래 목적 빠졌다고 또 마이너스 0.5점 하셨는데 근데 종래 목적은 키워드라서 좀 그래요. 아니 판례 종래 목적이란 네. 현실적인 이용 상황?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네네. 그거 판례 안 썼는데 판례를 안 썼다고? 네, 판례를 안 썼다고.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 그 멘트를 안 쓴 게 아니라 판례를 안 썼다고? 아니 판례에서 네. 그냥 현실적 이용상만 쓰고 종래 목적 그 부분은 안 썼거든요. 판례 내용. 근데 그건 키워드라 써야 돼. 제 생각에도. 그럼 그 판례를 네. 그거 두 개를 다 써. 네, 그쵸. 엄청 길어지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걸 빼야죠. 근데 그때 마이너스 0.1 써서 다시 외웠어요. 근데 이 납까지 쓰라고? 미치겠다. 나까지 진짜. 다 쓰고 그 판례 두 개, 그 판례 종래 목적이랑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의미 쓰라고. 이게 점점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늘어나다니까. 나는 아니어가지고 못 쓰겠는데. 재작년까지는 그거 외우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외우는 걸 떠나서 분량이 너무 오버돼. 그러니까 저못 써요. 제가 네. 물리적 피지컬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아니. 근데 사실, 뭐 지금 말 나왔으니까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 문제에서 그 대놓고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피수용자 가별 자녀지 수용 청구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어쩌고. 네네네. 법적 성질을 의의랑 같이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절대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물어본 거는 무조건 별도로. 그리고 사실 형성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쓰려면. 그러니까 뭐 공권인지 사건인지 손실 보상은 맞는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인지 뭐 다른 건지 청구권인지 뭐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못해서. 근데 이게 배점이 크게 들어갔을 텐데 묶으면은 좀 확 주지 않을까요? 네. 차라리 저 같으면 성립요건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저걸 늘렸어요. 아마도. 저는 이거 쓸 때 약간 네. 포섭을 해서 얘가 수용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권리구제 수단을 밝히고 약간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에서 묻는 거랑 살짝 빗나간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자녀주 수용 청구권의 효과도 굳이 써야 하나 싶긴 해요. 이 문제에서는 배점 대비. 왜냐면 법적 성질을 저 자리에다 좀 더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그 공권설 사건설 네, 뭐 그런 것도 시작하면 좋은데 저는 학설을 잘 안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항상 쓰는 편. 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있을 건데. 한두 줄 더 쓰는 거니까. 좋죠.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네. 써요. 근데 저는 외울 자신이 없어갖고 제가 복구 잘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하시면서 네, 아니요. 그거 잘하면서 괜히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에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수석이 71점인가 2점이었는데 60점은 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서. 네. 아무튼 네. 네. 저는 이거 효과를 넣은 이유가 이제 얘가 자녀지 수용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결효로 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도 발생을 하고 이제 재결에 준하는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제 곧바로 보상금 증강 청구 소송의 형성권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 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 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안의 해결에서도 이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여서 이제 청구권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잔여지 수용 자체 청구한 것 자체도 이제 30조에 근거해서 이제 적법하고 그래서 이제 요건을 구비해서 이제 청구를 해서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보증소로 권리구제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30조가 자녀지 수용 청구권. 응? 재결 신청. 재결 신청 청구권이 30조? 재결 신청 청구권. 74조 아니 수용 청구 74조였나? 네, 73조. 73조. 73조가 공사비고 74조가 이거죠. 같이 네. 하라. 같이 하라. 같이 하면 미리 사조가 공사비가 자녀지 수용 청구. 근데 이거는 뭐 헷갈려서 잘못 썼을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거 자녀지 수용 청구. 네. 근데 이거 사실 그냥 판례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자녀지 수용 청구 거부도 사실 보증소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어떠한 이제 그 권리구제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이 어쨌든 이제 자녀주 수용 재결이잖아요 우리 법에 83조, 85조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의신청. 네, 그러니까 안 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사실 판례에서는 보증소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취소소송도 뭐 되기는 해요. 네, 되기는 해요.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뿐이지. 판례에서 네.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서 각하한 판결이 있었어요. 각하했었나 그걸? 기각. 몰랐어요. 기각한 거 있었어요. 그런 판례가 있었나? 3심까지인가 갔는데 네. 취소소송으로 했다고 기각해가지고 그거 약간 판례 평가업에서 비판하는. 그러게?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취소소송으로 그렇게 했지? 제기했다고. 네. 근데 보증소로 해야 되는데 취소소송으로 보증서에 제기했다고 취지 그냥 이런 걸 기각을 주워서 했어요.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취소소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의신청까지는 되시는 게 좋을 것 신청은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판례는 그런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니까 뭐, 법적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애매하면은 83조에 이의신청과 85조에 취소소송은 보증소로 무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취소소송 관련해서는 판례와 설상 논의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써주시면은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그게. 그리고 뭐 별거 아닌 거긴 한데 이거 판례 쓸 때 박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판례 내용 그대로. 최대한 네, 그래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근데
85조 이하로 근데 그 솔직히 그거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써줘요. 안 써질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 아, 순서상 근데- 이하로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건 맞는 게 평소에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놔야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라도 가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이게 그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박사님 무슨 네. 관련 판례요. 키워드 5개, 손실보상이란 형성권, 그리고 85조 이하 보증서에 해당하여 사업체인가 사업체계를 피고. 4개인 겁니다. 피고로 해야 된다. 이게 4개가 키워드예요. 그다음에 저는 아, 여기서 이거 2개 빠졌어요. 짧게 쓰고 그것도 써요. 83조, 85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해가지고 83조, 85조로 권리 부재를 받았어요. 아, 저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관련 조항 해가지고 83조 8호조 써줘요. 어떻게든 목차 하나 빼가지고. 맞아요. 네. 왜냐면 권리부재 수단이 그 두 개니까. 좀더 그 배정이 이해재결 된다면 보증서는 꼭 써요. 나까지 의의 같은 해가지고 거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써요. 그러니까 관련 조문 해서 밑에 83조 이의신청 관련 조문이다. 85조는 취소소송과 보증, 1항에서 취소소송, 2항에서 보증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라도 써요, 짧게. 그리고 여기 네. 문제 자체가 어떠한 권리 부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증서 이의 성격 다 의의적으로 나와야 써야지. 죄송해요. 아니 이게 스터디에 잘렸나 아니요, 저는 좋아요. 저는 이게 이 논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냥 판례 하나를 생각해서 역으로 그냥 일반론을 그것만 달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물어보는 그니까, 거는 그래서- 법적 성질이 너무 짧긴 해요, 사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 이렇게 말해도 너무 건방진가?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봐봐요. 여기 문제를 보면은 자녀지 수용 청구가 일단 키워드잖아요. 이거 의의 나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거 두 번째. 이거 써야죠? 그 다음에 자녀지 수용 청구에 대하여 자녀지 수용 재결 거부에 대하여 권리부재 뭐가 가능한지. 그럼 딱 83조, 85조 딱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얘네 의의는 그냥 박아주고, 음.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법적 성질 쓰라고 했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판례 해서 소결 끝. 그래서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하고서 4개 뭉쳐잡고서 밑에 권리부재 4개 뭉쳐잡은 다음에 거기 85조 있고 이렇게 네.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똑바로 안 읽으면 저처럼 이제 39.5를 받게 되고요. 이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슬래시 쳐가지고서 그대로 뭉쳐잡고. 그 진짜 똑바로 안 읽었다 그렇게 된 거라 저도 우울하네. 약간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는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네. 이거 논점 쓸 거, 네. 그래서 의의 쓸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로 특히 법규에서 많이 그러는데 끝나고 막 자기 너무 잘 썼다고 막 설명하는 들어보면 그거 문제 아니었는데 막 약간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같이 공부하던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작년에 그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신나가지고 열심히 자기 너무 잘 썼다고 설명하면 문제에서 그거 안 물어봤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 사람이. 떨어졌죠. 법규 43점 나오셨대요. 아이고. 나는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10점이 안 나왔더라고. 네.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법규. 저 습관을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내가 작년에 됐어. 한 문제 더 있네요. 네,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이거는 이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그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수용 재결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지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행정소송중 불복 방법을 먼저 검토를 했는데요. 그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 특별법상 행정심판 이게 키워드라고 말씀하셔서 목차를 아예 이렇게 쓰라고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저는 재결청 경유주의 거치는 것도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30일에 제기 가능하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여기에서도 이 제소기간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제소기간은 소송에서만 쓰는 거죠? 네. 그냥 청구기간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의 신청은 청구기. 이 신청은 청구고 그 소송은 제소 기간이죠. 네. 저는 이 신청 기한이라고 쓰긴 하는데 네. 가끔 헷갈릴 때 그냥 그렇게 써요. 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이미지로 우리는 채택하고 있어서 이제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의 소외 대상에 대해서 원처분주의랑 재결 전치주의에 대한 의의를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처분주의에 대한 판례를 썼습니다.
그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관할 재결청을 피고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를 피고로 이의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고,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은 이제 을의 경우는 83조 이의 재결 거친 상황이어서 고의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시되어 있는 그 근거로 이제 소외 대상은 수용 재결이고 피고는 수용 재결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혹시 없나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거 이것도 사실 저도 귀찮을 때 그냥 반토이라고 쓰는데 네네. 사실 지토이, 중토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사안에서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써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듣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 문제에서도 앞에 관토이라고 줘가지고 근데 가끔 맞아요. 그러니까 지토이, 중토이로 줄 때 있고 중토이, 중토이로 줄 때 있거든요. 그걸 맞춰야 되나 하는 생각, 근데 이것까지 맞춰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맞추는 것보다 뻔히 알면. 이름 나오면 꼭 써주고 맞아. 싶어요. 네, 맞아요. 을이면 을. 네, 맞아. 저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편이라. 그래야 약간 포섭한. 네.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면 노점의 정의 빼고 저라면 수용 재결 의의 좋을 것 같아요. 안 쓰셨네, 그러고 보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저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씩 말씀하세요? 저 마이너스 1점 하겠습니다. 저 뭐지? 행정심판 임의주의 할 때 행정소송법 18조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외우셨어요? 그럼요. 제 항상 성격 쓰는 거에 행정법상,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랑 18조랑. 내가 보니까 우리 넷 중에 내가 제일 목표를 못할 것 같아요. 오래 시험에서. 아니, 시영님 다원씨 제가 자주 보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랑 항상 판사소송. 저는 그 말을 그냥 외워서 그대로 써요. 제가 항상 안 쓰거든요. 행정심판법 18조가 임의주의예요? 네. 그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그 조문이어서. 18조에서 외우기가 쉽다. 18조. 51조 행정심판법 51조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어요. 아마 그게 51조예요. 51조. 51조.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몇 조인지 몰라요. 저도 몇 조인지 몰랐어요. 저는 쓸 일 있으면 이의 신청 길게 써야 될 일 있으면 그거 쓰거든요. 행정심판 다시 제기할 수 있다. 51조 이게 그거 해서 쓰거든요. 사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올 확률은 별로 없겠지만 나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신나서 쓰는 거죠. 나오면 남들보다 이제 1점 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써라. 와. 실전처리 약속 나오면 그 탁 쓰고. 분량 오버했어. 저 선임님한테 점수 받았잖아요. 제 생각인데 수석하려면 이런 것도 보고 가야 돼요. 고득점을 향해. 네, 물론 수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법규는. 그러면 이제 물음 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피수용자 을이 이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이제 비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를 이제 X시립공원 지정고시 이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고, 이제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효력이 있는 사업은 X시립공원 그 설치 사업입니다. 일단 그거를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한 먼저 이의를 제기를 해줬고, 이제 제85조 2항이고, 재결의 취소 구하지 않고 이제 내용만 다투는 소송이고, 형식적으로는 재결의 내용을 변경하나 실질적으로는 법률 관계가 소외 대상이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확인 변경하는 확인 급부 소송이라고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의 유형별 판례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 계획 제한은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이제 구체적 도시계획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그러한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 계획 제한의 경우,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공법상 제한으로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상 제한이 당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반면 당해 사업을 위해 공법상 제한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경 후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안의 해결을 해줬는데, 이제 해당 공익사업이 X시립공원 조성 사업으로 구체적 사업이 따라서 개별적 제한이고, 그래서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의 주장대로 하는 그 X시립공원 계획은 사실상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X시립공원 공용계획 당시 평가한다고 해도
이제 의뢰 주장을 타당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 계획 제한이어서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뢰 주장을 타당하지 않고 이제 계획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만약에 평가한 흠결이 있다면 이제 보상금 증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판례 올라가도 틀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문제인데. 근데 이 판례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네. 그 공원이랑 사업이랑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 상속 받는 그걸로 해야 된다는 그 판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거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그거부터 써야 돼요. 또 까먹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시행규칙 몇 조였죠? 23. 그거 먼저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대한 유형별 판례가 아니라 그걸 썼어야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그죠. 이 사안하고 직접 관련 있는 판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썼어야 되는데 그 판례는 아예 없어요 지금. 이게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은 구체적인 설치 공원에 대한 설치 조성이 따르지 따르지 않는 않으면 오, 맞아, 일반적 맞아. 계획 제한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번 스터디한테 그거 이게 근데 하나씩 다 맞아. 이게 처음에 진짜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 공원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 공원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실제로 안에다가 뭐 시설을 짓기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은 그때는 개별적 계획 제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게 그거였어. 이게 연역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옛날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갔다가 거기다가 구체적인 공원 사업을 하겠다고 몇십 년 후에 지금 해가지고 야 근데 그 어차피 공원 지었고 니네가 그때 이거 하려고 지정해놓은 거니까 나는 그 지정 전으로 판단해줘야 된다. 이게 소송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했던 게 그 처음에 지정 당시부터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봐줄 텐데 이 공원 지정한 것 자체가 이 근처 뭐 이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일반적 계획 제한에 따른 거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무전이냐고 저하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니었어요? 3종일주로 바꾼 거? 아니요 그거 말고 공원 사업인데 이게- 그거를 맞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네, 맞아요. 2020년도 기출 1번인가 2번 문제거든요. 잘못 들었어. 사업이 네. 그거를 잘못 들었어. 그러면- 3종일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이 판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비슷하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네. 저도 그 판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그 구체적인 그 자연 공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자연공원이잖아요. 네. 여기 문제 문제가- 아마 앞에 나왔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자연공원이잖아요. 그때는 사업을 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자연공원 판례니까 이 자연공원 판례 써야지. 뭐 한 20년 지나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막 판례 이렇게. 앞에 나왔을 거예요. 문제가 잘 기억이 우리가 안 문제 나. 이만큼 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냥 네. 보고 가서 네. 사람들. 근데 이거 판례 몰라가지고 그 앞에 그냥 법조문만 열심히 쓰고 그 뒤에 결론 아예 뭐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쓴 사람이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네, 누구 말하는지 알겠죠? 그때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고득점 나왔어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그저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나 알려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재결청이 실질적으로 재결청이 삭제되어 이 그 멘트. 어플을 박사님이 좋아하세요. 아 그래? 어디요? 그 형식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써야 되나 싶긴 한데. 전 그거. 옛날엔 그것 때문에 원초불주인지 재결주인지 그 좀 애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삭제해버려가지고 지금. 재결청이 확인 삭제돼서. 급부 소송이 정당보상액을 확인하고 그 지급을 명해서 확인 급부 소송인데 급부가 그 지급을 명해서 급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명이 빠졌어요. 변경하는 변경이랑 확인. 보다는 네. 확인과 지급 확인을 하고 지급을 명하는 바.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 지금.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확인 및 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10점짜리잖아요. 네. 보증도 꼭 써야 돼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보증도 안 쓰고 그냥 23점 쓸 것 같아요. 저도. 전 24, 그러니까 논점의 정리도는 쓸 것 같고 네. 이사도 쓰고 일반하고 개별적 한 그 다음에 공법성 제한받는 토지의 뭐 개념하고 종류, 그러니까 유형 쓰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기준 쓰고 이 관련 판례 쓰고 결론 내고 끝. 저는. 저는 네. 공법상 제한만 쓰고 그 정도만 쓰고 개발의 배제 위한 조항에다 쓰고 그 다음에 바로 공법상 유형도 안 쓰고 그냥 유형별 판례 개별적 계획 제한 일반적 계획 제한 이렇게 평가한다고 판례로 쓰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 판례 쓰고 그냥 결론. 혹시 그거 쓰실 거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의미?
그거를 앞에서 써야 되잖아. 앞에다 쓰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에는. 건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자체에 대한 의의는 저는 잘 안 써요. 안 쓰세요. 저는 그냥 어차피 그냥 건법상 제한 쓰기는 너무 해가지고. 쉬워가지고. 전 쓰면서 그냥 쓰면서 그냥 녹여요, 한 줄 정도. 저도 길게는 안 쓰는데. 한 줄 반. 한 줄 정도.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건 23조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팔이 없어? 그 다음에 모르나 보죠. 근데 뭐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 안 쓴 이유가 그냥 구체적 사실이어서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할때 네네. 그 판례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스토리를 보고 이게 같이 이 문제가 그 판례에서 따온 거다. 그럼 그 판례랑 매칭시키는 연습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면서 안 쓰신 거면. 저 네. 사안의 해결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개별적 제한이랑 일반적 계획 제한까지 둘 다 나와서 이게 그 두 개로 사안에 나눠서 표서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제목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계획 제한을 보는 경우, 저는 개별적 제한으로 보는 경우라고 네. 제목을 나눠서 또 하면 위에는 개별적 제한으로 썼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 제한이야? 근데 이게 두개 섞여 있어가지고. 일반적 제한이야? 네. 이게 구분해서 쓰시면 근데 사실 답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없긴 한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굳이 쓴다면 네, 그렇게 그렇게. 좀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 판례 몰랐으면 이렇게 써긴 해야죠, 나눠서. 맞아, 저도 개별적 제한인 경우, 일반적 제한인 경우 이런 거 몰랐어요. 네, 몰랐으면 그렇게 썼겠죠. 아, 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가나다라 이거. 네. 노름 3 가시죠. 네. 이거 그 해 기출문제 그냥 다 내셨네,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때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2020년도일걸요. 네, 맞아요, 2020. 공물? 네. 맞나? 공물에 맞아요, 수용 가능성. 네, 맞아요. 이거 곡물인 시토지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폭력소송 판례랑 방편대금 무역 판례를 비교해서 설명하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써주면서 먼저 곡물의 의의를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제 긍정설, 그 다음에 부정설 이렇게 써주고, 판례는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부정설의 입장이라고 정리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행정의 효율이랑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용도 폐지는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된다라고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곡물의 수용 가능성 요건을 언급을 해줬고, 이제 특별한 필요인데 이제 토지보상법 제19조 곡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 외 일반 요건은 공공성, 공공필요,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의사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필요에 대해서는 비례 원칙으로 구체화되고, 공익 간의 비교 교량을 통해 시행하려는 공익사업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의 수용 가능성 판례 검토는 이제 2017도 7.103일 그 폭력토성 판례이고, 이제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시도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이나 책무 부여하고 있고, 동법의 수용에 따른 다른 제한이 없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루 13241 광평대군 판례는 이제 토지보상법 제19조 2항의 제한 이외에는 수용 대상 토지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해결은 이제 문화재 보호 이익보다 갑이 시행하려는 공익사업의 공익이 더 큰 경우 특별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업수행 능력이랑 의사가 입증된다면 이제 병의 시토지를 갑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례 원칙 검토 결과 문화재 보호 이익의 우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보이기 우월성이 있어야 수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왜냐면 이거 보호하려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수용하는 건데 수용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말이 좀 이상하죠. 문화재 보호 이익의 우월성이 더 크면 안 되고 사업의 공익사업의 우월성이 더 커야 인정되죠? 네, 결론이 좀 이상해요. 반대로 썼어. 이거 스토리도 이따가 얘기해. 저 네, 일단 먼저. 근데 자꾸 그런 공격하는 거 죄송한데.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네. 이런 거에서 나거든요. 이거
논리가요. 저 그 얘기하려고 했 네. 지금 곡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2번에서 하셨잖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1번의 논점의 정리, 2번의 곡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3번에는 이 판례가 나와서 판례도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맞아. 그렇죠. 근데 요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곡물은 수용 가능한데 곡물은 수용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어. 아, 그게 그건 특별한 좀- 필요. 그게 비례 원칙에 의해서 특별한 필요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빠진 게 19조 2항. 곡물의 수용 가능성 토지보장법에서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특별한 필요가 있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특별한 얘기긴 있는 한데. 경우가 있지 않으면 그 조항 저는 항상 써주거든요. 관련규정 그거 여기 있어. 토지보장법 네. 19조 2항. 있긴 한데, 안 돼. 근데 이게 안 독립- 보여요. 네. 아, 97호 1324일 19조 2항 제한 1을 네. 이거 말하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 관련 규정이라고 따로 빼서 적어주는 거죠. 저도 사실, 저요. 네, 아 19조는 쓰긴 썼어요. 요건에 썼구나. 사실 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네. 이게 논리 구성에서 전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법규 답안지 쓸 때, 법규 답안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긴 한데, 원래 당연히 조문이 있으면 조문에서 시작해서 조문으로 끝나야 되고, 조문이 없으면 이제 그때서야 일반론이나 학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명백하게 19조에 곡물 수용 가능, 그러니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용 가능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그거를 먼저 써주고 그 밑에 그래서 그러면 특별한 필요가 뭐냐랑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용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와야 순서가 맞아요. 보통은. 오히려 네, 이게 맞죠. 그 학설 얘기할 때 이렇게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아예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름만 쓸 수 있는 학설은 23조 효력 논의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앞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고 이게 아마 긍정설이 그 비례 원칙에서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가능하고 네. 그게 불가능한 부정설이다 이렇게라도 뭐 이게 맞죠? 그냥 한 4줄 정도를 그냥 차지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 조문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조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필요 이렇게 가야 조금 깔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오히려 난 곡물의 수용 가능성 항상 먼저 썼는데 특별한 필요를 먼저 아니 뭐 수용 가능성을 먼저 써도 되는 거. 수용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수용 가능성이라보다 용도 폐지. 그러니까 조문이 있으면은 이제 용도 폐지를 먼저 쓰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순서가 조문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요점을. 네, 조문 네. 항상 먼저 써요. 항상 모든 것에 조문을 먼저 쓰고. 있으면, 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은근히.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관련 법령 쓰고 판례 쓰고 소량 쓰고 항상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학설 날리고 차라리 그 조문을 썼던 저는 이제 개념이 따로 있으면 개념 먼저 쓰고 이제 왜 쓰고? 그러니까 뭐 개념이나 의의가 있으면 쓰고 그게 만약에 법조문에 연결돼 있으면 그냥 법조문으로 같이 퉁치고 그 밑에 이제 요건 법적 성질 쓴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게 일단 다 들어는 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들어가 있는데 19조 2항도 막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결론을 아마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스토리 아세요?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판례 스토리가 그 몽춘토성 옆에 사마였나? 시멘트 아무튼 회사가 그 시멘트 만들려고 공장 부지로 사는데 사다가 유물 나와가지고 네. 성파구에서 그러면 저거 문화재 보유구역 지정하고 우리가 그때 문화재 보유구역으로 왕창 지정해놓고 그 쥐꼬리만큼 수용해달라고 했어. 쥐꼬리만큼 수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공장 부지 날라가게 생겼고 지금 한표였나? 네, 그래가지고 맞아. 공장 부지 날라가게 생겨가지고 이거 뭐 곡물 뭐 이거 수용 막 이렇게 막 해도 되냐 용도 폐지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소송 넣은 거예요. 수용 된다고 결국은 대충 그런 거에서 수용하는 게 사실은 공익을 위한 거였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헷갈려서 아마 결론을 이렇게 쓰신 것 저 같아요. 궁금한 게 사안 해결에 가 바로 다잖아요. 중간에 나 못 썼다가 날린 건지 좀 궁금해요. 만든 거.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네. 아 맞아. 일단 종료 오늘 여기까지. 뭐 눌러야 돼요? 다시 녹화 종료 누르시면 돼요. 이거요? 네네.